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중독성 있는 프로그램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자, 오늘도 마성의 두 남자와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3중 전회가 폐막됐습니다. 민생 안전과 시장 강화라는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 금융 자유화와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얘기가 또 쏙 빠져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2002년에 매매값을 추월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908만 원으로 2002년에 매매가 895만 원에 웃돈 것인데요. 전세값 참 비싸네요. 자, 이번에 4대 중독법이 이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여러분은 이 찬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논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어요? 빅데이터 분석 함께합니다. 마성의 매력으로 뭉친 두 남자라는 표현을 썼군요. 정말인가요? 재미있는 빅데이터 토크 오늘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 마성의 매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강한 두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오늘의 얘기가 중독입니다. 두 분은 어디에 중독이 되셨어요? 저요? 저는 뭐 중독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의 모든 원천은 미국 영화랑 미국 드라마였거든요. 사실 그 뭐 중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저는 워낙 좋고 하나의 그것이 뭐 제가 요즘 뭐 글 쓰는 것도 다 초세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굳이 따지면 미국 드라마에 빠져있다? 뭐 영국 드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드, 영등에 네. 빠져있다? 이규창 기자는요? 저는 뭐 마눌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눌님께 중독이 돼 있어서 네. 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편에 제가 별명을 흑마눌이라고 지어줬어요. 네. 그래서 흑마눌 중독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TV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늘 갈리게 아니라 마눌님. 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최대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빅머니에 중독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그럼 중독에 관한 빅데이터 토크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4대 중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4대 중독법. 법안 발의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뉴스까지 줄을 잇고 있는 상황.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4대 중독법과 관련해 관련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까지 중독에 관한 모든 빅데이터를 분석해본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차트는 2013년 대한민국은 이것에 중독되었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여러분 빠빠빠 들어보셨어요? 2위가 가불관계, 3위가 한국영화, 캠핑, 막장 드라마 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엔 강남스타일이 인기였다면 올해는 빠빠빠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6월에 발매됐는데요. 크레용팝의 이제 빠빠빠가 원래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순위가 낮았는데 2개월 만에 1위로 오히려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춤이 너무 재밌어서 이른바 오기통, 직렬 오기통 댄스라고 해서 네. 그 엔진 안에 피스톤 운동을 뽑든 저 춤이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1등이 됐거든요. 이 뒤에는 누가 있었냐? 저 춤을 열심히 따라해준 아저씨들, 크레용팝을 사랑해주는 팝저씨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팝저씨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어떤 분들이냐면 크레용팝이 이제 가서 이렇게 점핑하고 어머, 있으면 저 아저씨들 따라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파이발 쓰시고 저 추리닝을 가방에 싸고 가셔가지고요. 그 공연장 가서 몰래 주섬주섬 갈아입으신 다음에 점핑 이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아입고 조용히 흩어지세요. 두 분 저희 갈 때신 거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 빠져뜨린 게 분들이 파이바 있잖아요, 헬멧. 헬멧을 쓰는 가방에 별도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또 쓴다는 거. 그게 핵심이죠. 거기서 뵌 것 같아요. 저요? 아니, 그 하이발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들고 갖고 오신 것도 갖고 오신 그게 아니라 거잖아요. 그거만 25,000원짜리가 비싸지 않아서 무겁진 않고요. 네. 사실 저는 크레용팝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죠. 왜냐면 제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쵸. 직업이라는 게 바로 제가 크레용팝에 대해서 맞습니다. 얘기했고요. 워낙 제가 연구 분석을 많이 했죠. 이 친구들한테.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이 크레용팝이요. 얼마 전에 K-팝 앨범 차트 10위 들어간 건 다 아실 것이고요. 7박 8일로요. 얼마 전에 호주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거기서도 호주 사람들 물론 교포들이 많았지만요. 완전 인기 끌었고요.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때니까 캐롤 만든다고 하는데 캐롤. 지난주에 혹시 이런 건 좀 디테일에 강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 친구들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딱 뭘 했냐면 처음으로 라이브로 발라드를 불렀어요. 근데 안 어울렸네. 노래 실력이 약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난리가 났어요. 발라드를 하지 말라고 또. 아저씨들 무섭습니다, 요즘. 네. 가수가 누군지 몰라도 크레용팝이 누군지 몰라도 하이바를 쓰고 추리닝을 입고 점핑 하는 친구들 하면 다 올킬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알았다라는 건데 네. 오늘 사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또 하고 가야 되겠죠? 네. 네. 점핑 에브리바디 뛰어. 네. 뭐 하세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번 하고 또 가야지. 너무 알겠습니까? 잘하시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인기가 그렇게 많다네요. 자, 대한민국을 중독시킨 그것 2위는 최근에 갑을 관계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사실 올해 갑의 횡포 이게 좀 유행이 됐는데 네. 남양유업이 이제 대리점에다 뭐 밀어내기를 했다라든지 네, 올 걸 뭐 무조건 팔아라. 그렇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또 막말을 해서 네. 본사에 계신 분이 이제 대리점주한테 막말을 했다. 그리고 에이스 침대, 롯데 요즘 다 걸렸어요. 가맹점주랑 특히 관계가 갑과 을이잖아 대표적이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들한테 좀 억울했던 분들이 요즘에 유행을 타고 사실 좀 큰 소리를 냈는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그전엔 관심도 없다가 올해 유난히 특히. 갑을 좀 때려잡자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유난히 이게 좀 주인공이 됐고 그리고 네. 대기업들도 이 바람에 많이 곤욕을 치렀던 한 근데 해였습니다. 이름에 기억나시죠? 개그 콘서트에서 코너가 있었잖아요. 가불 컴퍼니라고. 네, 그렇죠. 회장님이 나오고 사장님이 나오는데 맨날 술 마시고. 사장님이 갑이고 사실 회사원은 을이지. 을인데 말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행도 있었는데 한 5개월 만에 끝났어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소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소재 고일했는데 말로는 부도 처리되면서 그 코너가 내렸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유행하고 기억나세요? 아니 그럼요. 이 회장님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장님들 보면 어디 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저 월급 올려주신다면서요. 내가? 맞아. 딱 그거예요. 어제 그러셨잖아요. 언제? 이러시는 걸로. 정말? 네, 다 우리 사장님 같으시네. 아니,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네 사장님. 우리 네. 내 사장. 네, 우리네 조심하셔야 사장님. 돼요. 네.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네. 남양유업 밀어내기나 그 아모레퍼시픽 막말 사건 저희가 오디오 음향을 듣고 가면 좋을 텐데 네네. 거의가 이제 욕과 네, 이제 그 수위가 험한 말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삐삐삐삐삐삐삐삐삐가 많아서 그 뭐 네. 의미가 없겠네요. 네. 자, 그래서 뭐 2013 중독시킨 아이템 2위까지 봤는데 3위는요. 뭐라죠? 네, 한국 영화죠. 네. 근데 사실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사랑한 건 맞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2013년 국내 오피스 박스 오피스 10개 중에 무려 8개가 한국 영화를 가고 있어요. 옳긴 했네요. 네, 1280만 명. 우리 딱 화면 보이지만 7번 방의 선물이고요. 설국열차 900만 넘었죠. 관상도 850만 대 갔고요. 그다음에 감치달까지 그리고 10개 중에 8개가 바로 그 이번에 한국 영화가 완전히 차지했죠. 올해 처음으로 누적 1억 명도 돌파한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아, 맞아요. 대중문화평론가로서 네. 이 한국 영화들의 순위를 쫙 보니까 좀 어떠세요, 평가가? 제가 이제 멘트송도 가능하겠고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면 이 10개 중에 8개 중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엉터리 영화 워낙 많고요. 그래요? 사실 빅데이터, 근데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잘 활용했다. 어딘가 본 듯한 영화. 딱 있지 않습니까? 감시알도 마찬가지고요. 베를린, 하정우 씨 때문에 본 분 많지만 본 시리즈, 본 얼티메이텀 네. 시리즈면 어딘가 나왔던 장면인데 저보다 딱 하나 꼽으라면 관상입니다, 관상. 관상은 제가 봤을 때 올해 대표적인 정말 잘 만든 영화고요. 송강호, 유정재 씨도 있고요. 정말 영화 스토리를 잘 만들었고요. 마치면 혹시 네이버에서 오늘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머니위크에 그 2년 만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딱 첫 번째 작품이 관상을 갖고 주시장과 엮어서 쓴 거 있는데 아주 잘 썼으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너무 폄훼하시는데 한국 영화 수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렇죠. 한국 영화가 우리만의 좀 흥행 공식을 이제 좀 확립한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베를린도 보면은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7번 방의 선물. 야, 이게 사실은 네. 옛날에 우리가 엄마 찾아 산말리부터 왔던 우리의 전통적 코드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울고 아빠는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시면 예승아 막 이러시면서 네, 네.
이게 전 국민의 마음을 심금 울리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분이 특히 이런 데 좀 모성애가 강하셔서 이런 영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올 봄에 3월인가 했잖아요. 갔더니 워낙 이제 눈물샘을 자극한다는 영화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2, 3분도 안 됐는데 앞에 여자 두 분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울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스토리랑 상관없이. 아니요, 시대상을 정말 반영한 거 슬펐어요. 아닌가 싶네요. 그러네요. 사실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관객들 마음을 좀 움직여준 영화가 계속 나와서 한국 영화에 사람들이 계속 중독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한국 사람의 정서에 딱 잘 맞게 만들어서 한국 사람을 중독시킨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해줬습니다. 저도 1, 2위에 제가 한 표씩 봤기 때문에 네. 인정을 했군요. 전 더 테러 라이브도 재밌게 봐서 저희 이 지금 끼는 이어피스에도 네, 네. 그렇죠. 혹시 이 폭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희 거는 그래도 그래, 그냥 안전하겠죠. 협박만 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안전하겠죠. 죽지 않은 거로. 네. 자, 다음 4위는 캠핑입니다. 특히 올해 캠핑 아웃도어나 소품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저희 빅머니에서도 1회 캠핑을 다뤘어요. 정말 그 캠핑 좀 많이 들은 거 하면 주위에서도 우리 많이 보실 거고요. 자료만 보면은요, 2010년에 60만 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200만 명 인구로 들어갔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시장 규모가요, 무려 6천억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지난번에 우리 호텔 신라 얘기하고 롯데 얘기하면서 글램핑 얘기했잖아요. 그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 그것뿐은 아니고요. 오토 캠핑 뭐 다들 유명한 거고요. 완전히 캐러반이라 그래요. 큰 차 있죠. 완전히 끌고 네네네. 다니는 거예요. 트레일링카라 그러는데요. 그 트레일러 캠핑까지. 요즘 완전히 수준도 많이 다양해졌죠. 올해 특히 붐이 맞습니다. 일었다라는 특히 거죠. 이런 붐을 일으켰던 게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 네.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아빠들 되게 피곤해졌대요. 그럼요. 아빠 어디가 나랑 같이 놀러 가야지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또 히트 상품 내지 않았습니까? 짜파게티와 너구리 섞은 짜파구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신상도 아닌데 이거 덕분에 신상이 돼서 인기를 끌은 이런 좀 정말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중독된 프로가 아니었나 네. 싶어요. 캠핑의 인기가 2014년까지 계속될지는 한번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워낙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트렌드에 이렇게 많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내년엔 또 어떤 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캠핑의 인기가 식을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인기는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뭐 이번 해뿐만이 아니라요. 바로 막장 드라마는 한국의 주부들에게 인기를 끄는 뭐 주 요인일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또 원래 막장 드라마가 없었던 건 아닌데 보통 네. 심야 시간이나 금요 드라마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출근 아침에 보내고 다 애들 보내고 어머니들이 아유 저 욕하면서 보시는 드라마였는데 요즘엔 저녁 시간 사실 원래 평일 전 1일 드라마 저녁 시간 때는 좀 훈훈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족 이런 걸 좀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 가족 사이에 막장을 요소요소마다 껴넣어서 네. 최근에 보시면 오로라 공주가 굉장히 인기 많지 않습니까? 무려 이 막장 덕분에 인기 끌어서 25회 연장됐는데 어제도 무슨 개판이 벌어졌다 그래요. 네, 막장일수록 시청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래서 벌써 뭐 드라마 전체 시청률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왕관의 가족들 처음에 보면 가족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왕관의 가족들은 중간중간 자꾸 불륜이 섞이더니 막장으로 가면서 이제 30% 시청률 넘었고요. 뭐 자매간에 이제 페이스오프 되면서 복수 스토리를 다루는 루비 반지. 네. 야, 거의 SF적인 막장까지 등장하면서 네. 지금은 뭐 중독성 있는 이야기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 가지 해요. 말씀드리면요. 네. 오로라 공주를 딱 보고 바로 루비 반지를 딱 틀으세요. 네. 그게 딱 공식이에요. 7시 15분부터 8시 반까지. 네. 근데 그때가 빅머니 재방송할 시간입니다. 아, 그럼 안 여러분 되네. 이런 막장 드라마도 좋지만 빅데이터 분석, 빅머니가 더 재밌잖아요. 한번 그쵸. 좋아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연속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이해가 또 잘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두 분 모두 지금 루비 반지, 오로라 공주 얘기했고 예전에 사랑과 전쟁 뭐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긴급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희 방송 여기 마크에 빅머니에다가요 19금 하나 써주세요. 19금. 지금 예, 무슨 얘기 왜냐하면 하시려고? 지금 막장 드라마 이 얘기는요, 제가 드릴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장난인 게 리벤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리벤지가 딱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 이제 에밀리 반 캠프라고 엄청 유명한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딱 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만 케이블이 아니라요, ABC 방송이고요. 그 공중파고요. 미국에서 가장 제일 핫하다는 일요일 저녁 9시 하는 겁니다. 일요일 저녁 9시 우리 뉴스 하는 할 때는 대표적인 네. 프라임 타임인데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성인 남녀 있죠. 모두가요. 한 번씩은 다 동침합니다. 누구 가족이랑 상관없이. 심지어는요, 이런 코드가 있잖아요. 마인드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네, 완전 이런 거에 대표적인 거기 위아더 때문에 월드네요. 네. 네, 완전 욕하면서 보지만 똑같이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그 포인트가 욕하면서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막장 드라마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2013년에 한국 사람들은 이것에 중독이 됐다라는 살펴봤고요. 히든 차트 살펴봤고, 이제 그럼 중독과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키워드가 올라왔나 봤더니 이번에 4대 중독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알코올 게임, 마약, 도박입니다. 중독자들에게는 심리 상담도 필요할 텐데 또 부작용이라는 중독의 또 반사적인 또 악영향도 같이 보이고요. 근데 증권계에 또 오래 계신 이항용 위원께서는 중독하면은 또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갖고 이제 하루 종일 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시시각 보시면 너무 그러면 심하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투기로 하시면 안 되고 투자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도 캠페인 같은 말씀. 근데 사실 그렇게 네. 하셔야 돈을 벌 찬스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도박성이 높은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 대만이요. 대만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대만의 증권거래소는 이제 영어로 뭐 타이완 스탁 익스체인지란 공식 용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요. 아예 타이완 카지노라고 부릅니다. 워낙 많이들 하니까 한 5, 6년 전에요. 대만 정부에서 거래 시간을 확 단축시켰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갖고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제일 그게 그 거래 시간이 짧아요. 아침 9시부터 1시 반이면 모든 게 끝나서 그다음에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워낙 그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중독이 예. 심해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보면 이 주식이랑요. 그 합법적으로 하는 투자 도박, 뭐 합법적인 게 경마, 경륜, 그리고 저쪽에서 하는 경정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완전히 카지노 합법적인 게 있고요. 그 외에 넘어가는 도박, 불법 도박이 있는데 이거를 잘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이면 자기가 모든 도박을 잘한다 하는 분들에서 주식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보통 또 취미 삼아서 하시건 고스톱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고스톱 잘하시는 분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주변의 주위 분을 알려주세요. 고스톱에서 돈 버신 분이 계세요. 흔히. 그런 분들 주식 투자해서 제가 돈 버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고스톱은 수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요. 3시학은 4시학은 자기 패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패까지 분석해 돼서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원리 원칙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잘하시는 분은 이거 돈 못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요. 블랙잭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네. 블랙잭이라든가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경마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경마라든가 블랙잭을 좀 잘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의 승률이 높죠. 그건 좀 분명히 말씀드릴 오히려 수 있어요. 확률 게임. 네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궁금한데요. 네.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중독을 얘기를 잠깐 시작을 했습니다만 4대 중독법에는 주식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4대 중독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사실은 뭐 건강한 가정을 좀 지키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법이에요.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그래서 줄여서 중독 예방 치료법인데요. 마약, 알코올, 도박,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서요. 예방하고 치료 관리를 강화하자 이런 건데. 긍정적인 취지였네요. 네, 뭐 사실은 따져보면 보건복지부 자료 보시면 국민 8명 중에 1명이 중독이에요. 네. 뭐 특히나 뭐 중독자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독자가 1명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게다가 마약으로 9만 명, 뭐 도박 59만 명, 알코올 218만, 인터넷 게임 47만, 333만 명이 중독인데 게다가 위험하게 중독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도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명 중에 1명은 중독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의 법인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중독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면 예방하고 치료하자라는 긍정적인 취지였는데 이것이 왜 이건 들어가고 이건 빠졌냐 이런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대 중독 근절 의지를 강하게 일단은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이때에 맞춰서 도박 혐의, 불법 도박 그것도 혐의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이 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인기를 최근에 끌고 있는 이수근 씨, 그러니까요. 개그맨 아유, 이수근 씨 아유. 아쉽네요. 그리고 탁재훈 씨, 토니안 씨까지 또 이제 계속 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도박 중독이 정말 피해가 큰데요. 네. 돈도 날리고
그리고 내 정신도 피폐해지는데 강원랜드 저 구석에 있는 곳 하나가 소화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대박장으로 많이 몰리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인터넷 불법 도박하시는 분도 좀 많고요. 처음부터 가볍게 그냥 레저로 즐기시면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좀 운주문화도 우리가 좀 포금을 하잖아요. 도박도 약간 좀 무리하게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아쉬워요. 특히나 연예인들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곳이 아니라 좀 숨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거나 치료받는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좀 연예인들이 특히나 재테크도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사기 잘 당하고 이래서 좀 연예인들이 특히 이런 좀 많이 시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필리핀을 가서 음성적으로 한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왜 황기순 씨가 그 쫄딱 거지돼서 돌아오셨다면서요. 그럼요. 네. 초딩들의 우상이었던 심영래 씨도 사실 도박으로 망가졌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 연예인들이 스트레스, 그 대중들의 인기에 대한 그런 영향, 불안감을 좀 잘못 해소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외에서는 이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사실 저는 이 도박에 대한 정신 건강의 문제는 상당히 하나의 축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미국 뭐 유럽 다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의 카지노를 해갖고 하나의 산업으로 산업화하는 거야. 긍정적 요인이 많죠.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벅시 이런 거 영화 보시면 왜 어떻게 이렇게 카지노가 생길까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복합 리조트자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단지로 우리나라 강원랜드도 처음엔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지금 거기는요. 완전히 가보시면 압니다. 말하기가 네, 좀 그렇고요. 사실 중국 관광객이 카지노에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보다 2배의 어떤 드랍 비용을 많이 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자꾸 도심 외곽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가게 해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무슨 인디안을 보호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원주민을 상대한다, 뭐 돈 벌게 해준다면서 도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뭐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호주 이런 데 마찬가지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게 하나의 추세인데 그것은 전반적으로만 합법화시키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요.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입니다. 완전 돈도 벌고 성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시아 각국도 카지노 널리려는 거죠. 혹시 윌리조트라고 가보셨죠? 그럼요. 네, 가보신 분 많더라고요. 네, 윌리조트는 MGM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카지노 회사인데 물론 마카오도 있고요. 라스베가스도 있는데 이 회사 주가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 수준이에요. 근데 보시면 우리 주식하신 분 약간 어려운 얘기 되면 PR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보면 S&P 500이 한 20배 정도 나거든요. 18배, 19배인데 지금 카지노 업계 평균은 30배가 넘는데 지금 바로 보신 윈리조트는 한 22, 300밖에 안 되니까 지금 300불 내외인데요. 지금 500불 간다면 목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 압도적인데 이게 카지노 산업이 그러니까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럼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좀 더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가? 아직까지 사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 거예요. 도박이 좀 중독성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게 나쁘냐 아니냐는 그 각국마다 좀 보는 시각이 그런 달라요. 것 그리고 같아요. 카지노 합법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카지노 허용해준 나라 있고 아닌 나라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카지노 확대하는 게 추세예요. 일본에서도 카지노 만들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고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카지노는 산업으로 보면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 않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 4대 중독법과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이 게임이 과연 마약과 도박이랑 같이 동선에서 봐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한국 정서상 도박, 마약, 알코올은 나쁜 건데 게임은 얘기가 좀 다르다. 좀 이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게임 업계가 이 법을 게임 중독법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하게 난리가 대응하고 났죠. 있거든요. 난리가 네. 났죠. 뭐냐면 마약, 뭐 알코올 이런 거랑 게임을 노니까 너무 우리가 그 게임을 너무 악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력히 반발하는데 우리를 왜 마약하고 동질화 시키냐.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반발하니까 학부모단체들은 게임 중독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든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냐 해서 더 반발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게임 업계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게임 업계도 뭐 어느 정도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좋아지는 쪽이 있을 겁니다. 게임 업계 규제하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네.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있어요. TV를 보는 시청 시간이 줄고요. 또 하나 그렇죠. 중요한 게 미국에서도 말이 많은 게 영화 보는 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게임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은근히 우리나라도 아마 영화 만든 사람은 좋아할 거예요. 게임 규제하자면요. 사실 학부모들도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있죠. 애니팡. 이거 할머니도. 그러니까 애니팡 이 규제도 빠져 있어요. 그렇겠죠. 뭐냐면 해보니까 이건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게임을 막 빼고
내가 안 하는 게임 있죠. 애들이 뭔가 PC에 빠져 있는 것. 사실 이런 게임들은 규제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다른 게임보다 넥슨이 네. 이제 청소년 비율이 높으니까 넥슨이 좀 규제를 많이 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최근에 일본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게 좀 물론 성장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좀 규제 이런 이슈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과연 이걸 볼 것인가. 근데 전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이게 중독으로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아, 있고요. 중립. 왜 그걸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저는 표현하십니까? 저 애가 게임하면 이렇게 뭐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 게임 만들어서 대박 터질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해외 얘기 좀 해드리면요. 해외에서는 게임 시장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해서 난다리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지금 700억 달러 시장인데요. 6%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870억 달러. 올해보다 20%가 더 늘어나요. 그것은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요. 라틴 아메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는 거죠. 중국 지금도 문제가 뭐 크다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은 지금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25%밖에 안 돼요. 아직 안 간 곳이 훨씬 많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커지겠네. 네, 실제로 보면은요, 스마트폰이라든가요, 모바일 쪽에 하는 모바일 게임 비중이 35%까지 늘어난 것이 사내 현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짚는 평균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평균 나이가 게이머가 30세예요. 30세의 의미가 뭐냐면요, 젊은 친구, 나이 든 사람이 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구분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성의 비율이 높았어요. 이제 수치를 보여드리면 2006년에는 여자 비율이 38%였는데요. 2010년 지금 통계 나오잖아요. 45%까지 늘어났어요. 아, 여자가 늘어났다고. 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남녀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게임 산업을 자꾸 규제 쪽으로 가는 건 저는 솔직히 절대 반대죠. 그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게임 때문에 현실과 구분을 잘 못해서 그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게임이랑 혼동돼서 그렇다. 그래서 그 PC방에 가면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5일 밤을 안 가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거는 중독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도 무조건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재혼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 야구 게임 마구마구 시리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애니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뭘 했냐면 티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공을 이렇게 좀 더 야구공보다 큰 걸 놓고 탁 치는 게임인데 이걸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이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사실 이런 야구단 활동하고 리틀 야구단 이런 거 하면 오프라인에서 애들이 재밌는 게 있고 활동이 있으면 온라인에 우리가 덜 빠지게 되거든요. 오히려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야구 문화를 즐긴 친구들이 성장하게 되면 다시 야구 게임으로 돌아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윈윈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좀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LOL 게임 우리 지난번에 다뤘지만은요, 중국에서는 정식 스포츠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내년에 롤드컵 우리나라 삼성의 스폰서에서 우리나라 열리그로 발표됐잖아요. 이거 정말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전병헌 민주당 원내 대표인 그 지금 e스포츠 협회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요. IOC에 가입해서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빠르면 내년에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일해라고 공부해 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들 손 붙잡고 게임하고는 없냐고 쫓아다니실지도 몰라요. 하고 가는 부모들이. 거죠. 네. 우리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나? 그 배경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있어요. 카우치라는 게 이제 푸신푸신한 소파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요. 거기다 포테이토 감자잖아요. 감자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 할 거 없어서 맥주 마시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저게 딱 카우치 포테이토 저희거든요. 어찌 보면 경제가 좋아지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사실 뭐 아쉬운 게 게임 규제하자는 쪽이나 말자는 쪽이나 정작 청소년 게임 중독 심각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사실 게임 중독이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게임하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부모님들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소홀한 거를 그렇게 좀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오늘 4대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모든 걸 찾을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방법은 또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집니다.
오늘 중독에 대해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중독이라는 영화도 있던데 여러분들 오늘 빅머니에 중독되셨습니까? 자, 관련 종목 제시해 주시죠. 네, 세블라 카지노 외국인 전용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직길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짧으시네요. 네. 네, 이기성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결국 중독 이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른들 성인용 게임을 만드는 NC소프트, 애들은 가라. 그래서 NC소프트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한 분씩, 한 분은 이거 카지노, 네. 한 분은 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목에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4대 중독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오늘의 빅인이 되실 수 있으니까 2주의 빅인 금요일에 선정이 되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고령화 시대 빠르게 진입하는 100세 시대 은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